자, 가보도록 할게. 얘들아, 봐봐. 지우개 판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지워야 돼? 돌겠네.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일단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이냐면 봐봐. 이 지수라는 파트가 제곱근이라는 파트 자체가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9의 제곱근 그리고 제곱근 9 그 파트에서 우리가 충분히 공부했었잖아. 기억나지? 야, 9의 제곱근이랑 제곱근 9랑 차이가 뭐였었어? 플러스 마이너스 3이냐 아니면 그냥 3이냐 이렇게 되는 거였었지. 근데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하게 돼서 우리 교육과정까지 이제 넘어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게 수학 1이야. 그래서 이게 어려워할 필요는 없고 단원 자체에 대해서는 일단 근데 내용을 정확하게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그냥 이 문제 풀었다. 나 이 파트 안다 라고 생각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야. 자, 잘 들어봐. 제일 처음에 뭐부터 시작이었냐면 자, 9의 제곱근 이렇게 돼 있는 거랑 그리고 또 제곱근 9 얘네 둘에 대해서 일단 차이점을 명확하게 우리가 삼을 수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뭐는 플러스 마이너스 몇이다 뭐는 몇이다 이게 아니야. 전부 다 먹힐 만한 걸로 우리가 진행을 해줘야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는 뭐뭐의 제곱근이란 말이 이렇게 딱 나왔으면 너희들은 일단 방정식으로 바꿀 생각을 먼저 했었어야 돼. 방정식. 그래서 얘는 어떤 걸 제곱을 했다. 그래서 9가 나왔다 라고 먼저 쓰는 걸 습관화 들여달란 말이야. 알았지? 자, 계속. 그럼 제곱근 9라는 건 이거 자체가 그냥 말 뜻이 뭐야? 루트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루트 9를 취하겠다라는 말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라서 그래서 얘는 루트 9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야지 이게 이쪽 파트까지 우리가 확장시킬 수가 있단 말이야. 오케이? 자, 봐봐. 자, 그럼 만약에 27의 세제곱근이라고 이렇게 했어. 근데 만약에 봐봐. 마이너스 27의 세제곱근이라고 했어. 위에 거 어떻게 바꿀래?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나왔으니까 바로 뭘로 쓸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 방정식으로 바로 쓸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여기도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방정식으로 쓸 생각을 했었어야 된단 말이야. 자, 위에 거 식 좀 불러줄래? 시작. x의 세제곱은 27. 자, 여기는 x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27.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이야. 봐봐. 3차 방정식이 되지. 그럼 이거 근은 무조건 몇 개 나와? 무조건 3개 나오는 게 맞는 거야. 오케이? 자, 이거 애들 착각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실수 범위에서 몇 개냐? 그리고 그냥 전체 범위에서 몇 개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거 다 집어치고 이건 3차 방정식이야. 그지? 그럼 무조건 근이 3개가 존재해야 되는 거야. 아무 말도 없으면 실수 범위에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그냥 얘의 세제곱근은 그럼 몇 개가 나오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럼 어쨌건 3차 방정식이잖아. 중근이 나오지 않는 이상 무조건 3개가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아니 물론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 얘를 풀어버리게 되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의 세제곱은 0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3에 x의 제곱에 플러스 3x 플러스 9 이렇게 되지. 3x 플러스 9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는 0. 그럼 여기서 실근 나오게 되겠지. x는 몇? 3인 거 하나 나오고 여기서 허근이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치만 방정식의 근의 개수는 3개가 맞아. 근데 실수 범위에서 구하시오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시험 문제로 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를 확장을 시키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조금 더 가자. 봐봐. 여기 그럼 이게 뭐야? 여기 그럼 64의 4제곱근 가보자. 다시 마이너스 64의 4제곱근 가보자. 자, 64의 4제곱근 어떻게 되니? x의 4제곱은 64? 오케이, 바로 써줘. x의 4제곱은 그럼 64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게 되겠고, 자, 밑에 건 어떻게 쓸 수 있어? x의 4제곱은 뭐야? 마이너스 64라고 이렇게 바로 쓸 수가 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됐니? 됐지? 자, 그럼 다시 얘는 존재해 안 해? 허근으로는 존재하는 거야. 이거 잘 들어야 돼. 봐봐. 잘 들어야 돼. 얘의 4제곱근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다면 네, 존재합니다. 이게 맞아. 알았지? 그리고 공통근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건 무조건 4개가 존재하는 거야. 얘도 그럼 몇 개가 존재하는 거야? 4개가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시험에 안 나오지. 왜 시험에 안 나오겠어? 방정식의 차수에 따라서 개수가 결정이 되니까 얘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이 파트에서 유일하게 하나, 이거밖에 안 나온단 말이지. 가보자. 그래서
A의 n제곱근으로 확장을 시켜버리게 되는 거야. 봐봐. A의 n제곱근은 그럼 도대체 몇 개인가?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된다는 말이지.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뭐뭐의 제곱근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래서 당연히 방정식으로 바꿔주는 거야. 방정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시작. 뭐의? x의 몇 제곱은? n제곱은 뭐다? a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야. 이게 애들이 그냥 이걸 암기를 해버린단 말이야. 짝수, 양수 2개, 0 1개, 음수 없다. 홀수, 양수 0, 음수 전부 다 1개씩 이라고 그냥 암기를 한단 말이야. 그럼 안 돼. 얘가 나오게 된 이 배경을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리고 처음에 우리가 쉽게 풀었었던 거야, 이건 중3 때. 근데 그때 풀었었던 그 과정을 그대로 이제 확장을 시켜버려서 여기에서 이걸 일반화를 시켜버리면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자, x의 n제곱이 a라고 나왔어. 그럼 이건 당연히 답이 몇 개가 나오게 되겠어? n개가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얘의 실수인 건 그럼 몇 개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 파트에 1번으로 나오게 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그거야. 되겠죠, 여기까지? 자, 가보자. 그럼 이거 확장을 조금 더 시켜버리면 말이다. 얘는 두 개의 함수가 지금 섞여져 있는 거야. 얘네들을 갖다라고 놓은 거거든. 뭐냐면 y는 x의 n제곱이라고 돼 있는 함수 하나고 y는 a라는 함수 하나하고 이렇게 두 개가 돼 있는 거란 말이야. 됐니? 자, 계속. 자, 그럼 결과적으로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이 함수하고 여기 있는 이 함수의 만나는 교점을 가지고 얘기를 해라. 이 얘기랑 똑같은 거거든. 그래서 이제 교점을 한번 구해보게 된다면 그럼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이 함수가 근데 n승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n이 짝수일 때 홀수일 때를 나눠 생각한 거지. n이 처음에 짝수일 때를 생각을 한 거고 여기 n이 홀수일 때 생각을 하는 거고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그럼 n이 짝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 되는 거냐. 여기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여기 x축이 이렇게 돼 있고 여기 y축이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 거듭 제곱이니까 y는 x의 n제곱이라고 제곱 짝수승이라고 돼 있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는 거고 홀수 제곱근인 거니까 3차 함수의 그래프 형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돼 있었을 때 그럼 얘는 y는 a라고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0보다 클 때, 그러니까 양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0일 때는 어떻게 되고 음수일 때는 어떻게 되는지, 여기 음수, 여기 0, 여기는 양수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수일 때, 여기 0일 때, 음수일 때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야. 됐니? 그러니까 여기 전부 다 몇 개야? 한 개가 전부 다 나올 수밖에 없지. 모두 다 한 점에서 만나니까.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냐고? 여기는 2개, 여기는 1개, 여기는 0개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게 있다란 말이야. 이걸 말이야, 얘들아. 그냥 양수면 짝수이면 몇 개 이렇게 암기를 하면 안 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냐면 제일 처음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너희들한테 누가 그냥 야, 제곱근 이거 개수 어떻게 구하는 거야? 라고 했으면 여기서부터 구의 제곱근은 제곱근 구는의 차이점을 먼저 비교를 해주고 그리고 밑에 있는 건 어차피 제곱근 몇 제곱근 몇이라고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활용도가 별로 없단 말이야. 그래서 위에 것만 생각을 하면 돼. 뭐뭐의 제곱근이 붙으면 무조건 방정식으로 바꿔진다.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얘네들이 시험에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이걸 일단 방정식으로 바꿀 생각하고 어쨌건 방정식의 근이기 때문에 이건 3개, 3개, 4개, 4개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거기에서 이제 확장을 조금 더 시켜버려서 얘를 가지고 이제 n제곱근이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a의 n제곱근을 일반화를 시킬 수가 있게 되겠고 그럼 방정식으로 똑같이 바꿔버리니까 x의 n제곱은 a가 나오게 되겠고 계속 그럼 함수 2개 y는 x n제곱 y는 a 이렇게 되는 거라서 얘는 어쨌건 양수 0 음수밖에 없을 테니까 위에 걸 조건을 나누자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짝수일 때는 우리가 우함수라고 부르고 y축 대칭 홀수일 때는 기함수라고 부르고 원점 대칭이 되는 형태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2차 함수, 이렇게 3차 함수 가장 대표적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놓은 거야. 양수일 때, 0일 때, 음수일 때 그럼 만나는 교점 행수가 2개다, 1개다, 0개다. 여기는 전부 다 1개다 라고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죠? 빠르게 내용 좀 정리를 해줄 건데요. 자, 봐. 지수의 확장이라는 게 뭐야? 그러니까 보면은 애들이 제일 처음에 이렇게 똑바로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어떤 의문을 먼저 갖냐면 봐봐. 지수 법칙들이 똑같은 게 3번이나 남아 있어. 그지? 여기 보면은 책에 보면 처음에 제곱제곱의 거듭제곱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지수의 확장이라고 돼 있고 그리고 지수 법칙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치? 아니 사실 공식 똑같이 생긴 거잖아. 근데 얘네들이 여러 번 나와 있는 건 다 이유가 있다는 말이야. 자, 여기 한번 잘 봐봐. 잘 봐봐, 얘들아. 봐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루트에 오른쪽에 우리가 예시를 넣어놨는데 여기 보면 루트에 마이너스 3 같은 경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봐. 마이너스 3 같은 경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집중 잘해봐. 마이너스 3이 있어. 근데 만약에 내가 이 마이너스 3에다가 제곱을 시켜버리고 2분의 1을 이렇게 시켜버리게 되면 성립하니 안 하니? 성립하지? 어차피 상관없잖아. 그지? 그럼 다시.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마이너스 3의 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버리게 되는 거니까 얘는 뭐가 나와? 3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여기는 3의 제곱의 2분의 1제곱이라고 우리가 쓸 수 있게 되겠고, 그리고 다시 한번 쓰게 되면 그럼 얘가 3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 아니야 말이야. 됐지? 자, 그럼 다시 내가 한번 물어볼게 얘들아. 그럼 마이너스 3이랑 플러스 3이 같은 숫자네? 이거 도대체 어디서 잘못된 거야? 어디? 계산 순서가 잘못됐다고? 아니, 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얘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자,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가 잘못됐어요? 어? 그러니까 그럼 1번이 잘못된 거야? 2번이 잘못. 또 2번이 잘못된 거야? 2번? 저 두 번째. 두 번째 있는 거? 자, 뭐가 잘못됐을까? 자, 참고로 얘는 맞습니다. 자, 그럼 1번이랑 3번이 있습니다. 이거 몬티올 문제 같은데? 그러니까 등호 기준으로 봐요. 등호 기준으로. 등호 기준으로는 1번이 잘못된 거 같아요. 여기요? 저 마이너스 3의 제곱을 2분의 1 해서 저거 잘못된 거예요. 왜? 2분의 1 제곱을 한다는 건 제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예요. 2분의 1로 한다는 게 절대값이다? 아니, 지수 법칙이 되냔 말이야.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봐, 얘들아. 야, 여기가 A가 있어. 그럼 A에 2제곱에 2분의 1제곱. 문제 있니? 문제 없잖아. 되잖아. 되지? 근데 안 된다니까? 이게 바로 지수의 확장이라는 파트야. 그러니까 지수의 확장이라는 파트를 정확하게 배웠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모양새를 대충 알고 문제만 그냥 한 센이나 RPM이나 짜라랑 풀었어. 그럼 애들이 개념을 잘 모른다니까? 그게 개념이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녹화 중이지? 야. 자, 봐봐. 이게 지금 뭐 때문에 안 되는 거냐면 내가 지수의 확장을 보여줄게 봐. 파트 이름 자체가 왜 지수의 확장이냐면 너희들은 여기다가 집중을 해야 돼. 자, 수의 확장에다 집중을 해야 돼. 언제 수의 확장이라는 게 나왔었냐면 제일 처음에 자연수라는 게 있었고 자연수에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으로 확장을 했었고 그걸 유리수, 무리수로 확장을 시켰었고 그러면 이게 실수니까 그 실수랑 허수랑 이렇게 해서 복소수라고 우리가 파트를 나눠버렸었잖아. 오케이? 얘가 바로 수의 분류였었단 말이야. 수의 확장이었었단 말이야. 그게 지금 지수의 확장이 된 것뿐이야. 그래서 그냥 지수에 있는 것들을 자연수만 가지고 놀던 것들을 이제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까지 확장을 시켜버리고 그거를 유리수까지 확장시키고 이렇게 해버리자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여기 한번 잘 봐봐. 그럼 이제 수의 확장이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2의 2제곱 곱하기 2의 3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자연수야. 거듭제곱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계산을 할 거란 얘기야. 그럼 2에 그냥 2 더하기 3으로 해서 그냥 2의 5제곱으로 계산할 거다라는 게 그냥 이게 수의 확장에서 제일 처음에 자연수 범위에서 진행을 하겠다는 얘기야. 오케이? 자연수에서 이제 뭐로 넘어가니? 정수로 넘어가게 되는 거지. 정수로 넘어가게 되면서 이제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봐봐. 만약에 2에 2제곱에 곱하기 2의 3제곱이라고 돼 있다. 똑같은 거야. 양의 정수니까. 자, 2의 2제곱에 나누기 2의 2제곱이라고 돼 있다. 오케이? 다시 2의 2제곱에 나누기 2의 5제곱이라고 돼 있다. 얘네들 한번 우리가 계산을 해보자는 말이지. 오케이? 자, 얘는 어차피 옆에 거랑 똑같은 거니까 계속 이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지수법칙이 여러 번 나와 있는 거야. 자연수 범위일 때 지수법칙 다 성립한다. 유리수 범위일 때 지수법칙 다 성립한다. 단 얘는 안 된다 라고 얘기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걔 때문에 저 위에 있는 식이 성립이 안 하는 거거든. 자, 봐봐. 자, 그럼 이거 나누기 같은 경우에 우리가 두 가지로 진행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일단 첫 번째는 뭘로 진행을 할 수 있을 거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나누기 어떻게 하기로 했니? 지수끼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 지수끼리 이렇게 빼가지고 계산을 하기로 했지. 그래서 2의 0제곱이니까 1이라고 이렇게 쓸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다시 나누기는 우리가 곱하기의 역수로도 우리가 쓸 수 있으니까 2의 2제곱에 곱하기 2의 2제곱분의 1이라고도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럼 결과적으로 몇이 된다? 1이 된다. 그래서 위에 거랑 아래 거를 우리가 활용할 수가 있는 거였었거든. 이래서 우리가 하나 정의를 해놨던 게 A의 0제곱이라고 했을 때 얘는 몇으로 정의한다? 1이라고 정의를 해놓는다. 단 뭐가 아니었을 때?
a가 0이 아니었을 때라는 걸 설정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단 말이야. 이 배경 자체가 지수를 자연수를 우리가 공부를 하다가 얘를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로 확장을 시키고 그거를 유리수로까지 이제 확장을 시켜버리게 된 거란 말이야. 알았니? 계속 갈게. 조금 더 할게. 봐봐. 얘도 그럼 우리가 두 가지로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을 건데 한번 진행해보자. 자, 그럼 2에 마이너스 5로 해서 2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아니면 2의 2제곱에 곱하기 2의 5제곱분의 1이라고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텐데 얘는 그럼 2의 3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괜찮니? 그러니까 다시 이걸로 우리가 또 정의할 수 있는 게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된단 말이야. 자, a의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돼 있는 것은 a의 b제곱이라고 그냥 따져버리고 마이너스 1승이라고 돼 있는 건 전체의 역수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정의시킬 수가 있다는 얘지. 됐어? 지금 여기 어디까지 확장시킨 거야? 빨리. 양의 정수, 음의 정수, 0. 정수까지를 확장시킨 거지. 자, 이 다음으로 이제 유리수로 확장이 되는 건데 잘 들어봐. 여기는 그냥 자연수야. 여기는 정수야. 여기는 유리수야. 자, 유리수에서는 밑이 음수일 때는 확장이 불가해. 알겠니? 봐. 여기 처음에 내가 문제 줬던 거 있잖아. 얘를 딱 봤었을 때 너희들은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냐면 지수가 유리수 범위까지 확장을 시켜버렸네? 그지? 그럼 밑이 음수면은 확장이 불가해. 그래서 첫 번째 게 틀린 거야. 얘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 맞지? 맞지? 그래서 지금 여기 파트에 보면은 맨 처음에 막 거듭제곱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뭐 지수의 확장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지? 근데 거기서 너희들이 어디다가 이제 별표를 쳐야 되는 거냐면 봐봐. 지수의 확장 2번에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2번. a가 0보다 크다. 이고. 이렇게 나왔거든. 자,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자, 위에는 밑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사실은 없어도 상관이 없어. 근데 이게 유리수로 확장이 되면서부터 시작해서 얘가 이제 생기게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겠니? 무슨 말인지? 됐지?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체크를 잘 해주시기 바라요. 자, 오른쪽에 딱 보시면은 오른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위에가 이제 잘못된 계산 그리고 밑에가 옳은 계산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연산해서 여기로 넘어갈 때 봐봐. 여기에서 여기로 넘어갈 때는 안에 있는 거듭제곱을 먼저 계산을 해주는 게 일단은 맞아. 알겠지? 밖에 있는 거듭제곱부터 먼저 계산을 하게 된다면 얘를 먼저 계산을 하게 된다면 밑이 음수인데 지수를 유리수까지 확장을 시킨 개념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된 거지. 그 계산이 안 되는 거라고. 식이 만약에 얘가 이렇게 딱 주어졌으면 거듭제곱은 안에 있는 것끼리 먼저 계산을 해줘야지 계산이 가능한 거야. 그래 안에 있는 걸 계산을 해버렸더니 그러면 밑이 음수니 양수니? 양수지? 양수가 됐으면 이제 유리수로 확장이 가능한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알겠니? 됐지? 이거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야 돼 얘들아. 이거 애들 그냥 띡띡띡띡 적어놓고 끝 하고 날라가게 되면 이거 개념 자체를 다 망가뜨려버려. 이걸 본인이 이제 적고 정리를 하고 나서 내가 이 개념을 들으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알아들은 것까지 같이 내용을 적어줘야 돼. 맞지? 됐죠? 여기 정리해주세요. 시작. 자, 봐보자. 자, 이제 지수 법칙의 활용은 총 이제 4가지가 있어요. 활용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지수 법칙의 활용이야. 첫 번째. 이런 게 나와요. 먼저. A에 EX승이 뭐 예를 들어서 뭐 4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돼.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 이제 다루는 것들이 어떻게 다루는 거냐면 예를 들어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분의 A의 X제곱 플러스 A의 마이너스 X제곱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루게 되는 거지. 자, 이건 바로 그냥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분자문은 어떻게 할까? A의 X승을 위아래 곱하게 된다. 자, 중요한 건 뭐였냐면 여기서 짝수 거듭 제곱으로 관련돼 있는 게 있으면 홀수로 단서가 나와 있으니까 얘네들을 짝수에 관련된 걸로 우리가 바꿔주는 거다. 이게 중요한 내용이었었지. 그래서 여기다가 A의 X승, 여기다가 A의 X승에 관련된 걸 곱해가지고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된다는 거. 그게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A의 X승이 만약에 B의 Y승과 같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면 얘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어떤 식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냐면 이런 거지. 예를 들어 A에 M제곱의 전체 N제곱이라고 있으면 A의 M제곱 N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다시
A의 N제곱의 M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우리 자유자재로 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단 유리수 범위에서는 밑이 음수가 아니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 고등 과정에서는 무조건 어떻게 나오냐면 밑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무조건 붙어 있어. 만약에 밑이 0보다 크다는 조건이 붙어 있지 않으면 유리수론 확장을 못 한다는 걸 정확하게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돼. 이걸 노리는 개념 문제들이 생각보다 꽤 많이 나온다고. 맞지? 오케이. 자, 그럼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죠. 봐봐. 자, 그럼 얘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냐면 집중 잘해봐. 얘는 일단 첫 번째 양변에 x분의 1제곱 x분의 1제곱 우리가 진행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a라는 것은 어떻게 된다? b의 x분의 y제곱 물론 가능합니다. 자, 첫 번째 거 양변에 뭐를 곱해버려? y분의 1 거듭제곱을 해버리게 된다면 a의 y분의 x 거듭제곱은 뭐가 나오게 될 수 있다? b가 나오게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는 k라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이제 2개짜리보다는 3개짜리가 훨씬 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 확장을 시킬게. 자, 봐봐. a의 x승, b의 y승, c의 z승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자, 어쨌건 근데 우리한테 중요한 건 여기서 뭐냐면 이게 지금 파트 자체가 뭐냔 말이야. 지수잖아. 그래서 지수의 연산이잖아. 지수 법칙을 활용이란 말이야. 그럼 무슨 말이냐? 밑이 다르면 왜 이렇게 목이 걸리지? 좀 아까 화내서 그래. 내가 화가 나면은 복식호흡이 안 돼. 내가 평상시에 복식호흡을 되게 많이 쓰거든? 화가 나면 생목소리로 화를 낸단 말이야. 이게 약간 니네들 스킬을 알고 있어야 돼. 이게 하면서 화를 내면은 이게 상대방이 내가 진짜 화가 난지를 잘 못 느껴. 근데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상대방이 딱 받아들일 때 이 사람 진짜 화가 났구나로 받아들인단 말이야. 자, 그래서 보세요. AX승은 B는 Y승은 C의 Z승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그러니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뭐냐면 밑이 같지 않기 때문에 지금 지수법칙을 쓸 수가 없다 이런 거지. 뭐 거의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나와. x분의 1 플러스 y분의 1 플러스 z분의 1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게 몇이 나오냐 이딴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지. 어쨌건 간에 얘를 보고 나서 우리는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 지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이런 연산을 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냐면 밑이 통일이 되어야 돼. 밑이 통일이 되어야 되고 곱하기나 나누기로 연결이 돼 있어야지만 지수끼리의 합차로 우리가 연결이 된다는 걸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니? 괜찮지? 계속. 그래서 얘는 어떤 걸 쓴다? 는 k라는 거 문제에서 주어지지 않아도 우리는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다시 그럼 a는으로 정리시켜 버리겠다면 a는 k의 x분의 1제곱 다시 b는 k의 y분의 1제곱 자 c는 k의 z분의 1제곱.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뭐로 들어간다? 곱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무조건 생각을 해줬어야 된다란 말이야. 됐니? 됐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근데 네 번째가 이제 활용도는 제일 높아요. 자, 책 한번 잠깐 봐보세요. 책 보시면 지금 어디 하고 있냐면 오른쪽에 가운데 보이십니까? 보이세요? 이쪽 부분들 살짝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얘네를 가지고 지금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여기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두 번째 거 순서로 진행을 했어.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만약에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 A의 뭐 제곱이라고 나와 있니? 네 번째 A의 X제곱이야, P제곱이야? X제곱은 P라고 나와 있고요. 또 A의 Y제곱은 뭐라고 나와 있어? Q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야.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거야. 얘들아, 봐봐. 여기서 어쨌건 간에 단서로 뭐를 주어지게 되는 거냐면 X에다가 더하거나 빼거나 Y에 관련된 걸 연산을 하라고 얘기가 나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X에다가 Y를 더하거나 빼라. 자, 지수법칙 길이를 더하거나 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건 뭐다? 기본 연산이 곱셈이나 나눗셈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 우리가 무조건 생각을 해줬어야 된다는 말이야. 집중. 자,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해버리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나와? A에 X 플러스 Y제곱은 뭐 나온다? P 곱하기 Q가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 나눠버리게 된다면 A에 X 마이너스 Y제곱은 뭐가 나오게 된다? Q분의 P가 나오게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 자, 잠깐. 이게 첫 번째 케이스고 자, 두 번째 케이스가 나왔어. 물론 지금은 지수 파트의 문제만 풀고 있지만 어쨌건 우리는 로고도 다 알고 있는 상태잖아.
그러니까 로그를 그냥 자유자재로 우리가 사용을 해버리도록 할게. 봐봐. 자, 첫 번째 얘를 가지고 어떻게 쓸래? 시작. 어허. A의 P는 X. 어쨌건 얘를 x를 더하기 빼기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게 됐었을 때 당연히 이거를 곱하거나 나눠서 우리가 지수법칙으로 바로 들어갈 생각도 했었어야 되고, 두 번째 로그로 활용할 생각도 바로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지. 오케이? 그럼 양변에 로그 뭐를 취해버릴까? 로그 a를 취해줘야 되겠지. 그럼 불러줘봐. 10번. x는 로그 a의 p. 좋아요. 자, y는 로그 a의 q. 이렇게 되겠지.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을 더하라는 얘기는 x 플러스 y가 되겠고, 여기 더해버리면 여기 지수끼리 어떻게 돼? 밑 똑같으니까 진수끼리의 곱으로 연결이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된다? 로그의 a의 p, q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거. 그래서 당연히 a 거듭 제곱, a 거듭 제곱 해버리면 얘랑 똑같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 당연히 생각을 했었어야 된다는 말이지. 오케이? 하나 더. x에서 마이너스 y가 돼버리게 된다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로그에 a가 되겠고, 여기가 q분의 p라고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거. 다시 마찬가지로 a의 거듭 제곱 되면은 당연히 옆에 거랑 똑같이 나올 수 있다는 거.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전부 다 가지고 있었어야 된단 말이야. 알겠지? 오케이. 다시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이게 본인이 이 내용에 대해서는 죽어도 헷갈리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이게 얘들아, 문제를 딱 봤을 때 생각을 해서 풀면 안 돼. 이건 그냥 보자마자 바로 빠바박 튀어나와야 되는 거란 말이야. 정리해주세요. 시작. 자, 18번 한번 봐봐. 얘들아, 18번이 보면은 문제 좀 한번 불러줘 볼래? 18번의 문제가 어떻게 돼 있어? 30의 a제곱이 4고 30의 a제곱은 4라 그랬어? 네. 그리고 또 30의 b제곱은 3일 거예요. 10의 1 빼기 b분의 2a 더하기 b의 제곱을 구하라. a 더하기 b 이거를 구하라 이거지. 자, 봐봐 얘들아. 여기서 너희들이 일단 신경을 써서 봤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 부분부터 먼저 얘기를 해줄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집중. 하이하이. 일단 너희들은 여기서 어디다가 집중을 했었어야 되는 거냐면 1-b를 집중을 했었어야 되고, 그리고 2a 플러스 b에다가 집중을 했었어야 돼. 알았니? 봐봐. 먼저 1-b라는 건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수가 지금 1-b가 된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면 어떻게 해야지 나올지를 생각을 해보잔 말이야. 거듭제곱에 지금 b가 있으니까 1에서 얘를, 그러니까 지수를 보게 된다면 1에서 얘를 전체를 나누게 된다면 지수끼리의 빼기로 들어갔었을 거 아니야? 그럼 1-b가 나오게 되겠지. 그거부터 먼저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집중. 지금 여기는 이 아이디어가 되게 중요한 거거든. 그럼 우리가 흔히들 보통 이제 출제자 의도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자, 이 내용 다시 한번 내가 얘기해 볼 테니까 한번 잘 들어봐 봐봐. 이 부분을 내가 한번 먼저 집중해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잠깐 날 봐. 좀 이따 적고 봐봐. 일단 설명을 쭉쭉 들어봐. 봐봐. 지금 얘는 지수에 지금 비승이 있다는 걸 딱 보고 나서, 그럼 30 나누기 얘를 하게 된다면 30에 1-b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야. 여기 괜찮니? 괜찮아? 계속 봐봐. 자, 그럼 여기는 30에 나누기 30의 b제곱을 이렇게 하게 된다면 다시 30에 나누기 3. 자, 원래 쓰던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30에서 얘를 나누고 30에서 얘를 나눠버려도 원래 얘랑 같았기 때문에 똑같은 숫자를 나눠버렸으니까 전혀 상관없단 말이지. 물론 0은 아니고 당연히 지수니까. 자, 계속. 자, 그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될 거냐면 30에 뭐가 나오게 되겠어? 1-b제곱이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근데 그게 지금 뭐가 나오게 되나? 10분의 1? 그럼 10의 마이너스 1승 이게 딱 나오게 될 거란 얘기지.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이쪽에 가깝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으면 훨씬 더 좋다고. 어디? 그 10의 뭐야 35대? 30 나누기 3이었구나. 그러니까 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자, 그럼 너희들 또 뭐도 생각할 수가 있게 되겠니? 하필이면 10의 거듭제곱에 관련된 걸로 진행이 된 걸 보니까 밑이 10에 관련된 걸로 돼 있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당연히 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여기까지 괜찮? 오케이. 다시. 그리고 얘네도 이제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건데, 이제 두 번째 2a 플러스 b에다가 한번 초점을 넣어보자고. 2a 플러스 b라는 건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 될 거냐면 여기를 2번 곱해서 2a가 되겠고, 오케이? 그럼 여기를 2번 곱해서 16이 되겠고, 여기를 한번 곱해버리게 된다면 그럼 30에 2a 플러스 b제곱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야. 괜찮아? 됐어? 자, 그럼 다시. 그럼 여기를 제곱 시켜버리게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30의 2a 제곱은 지금 16이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다시 얘는
30의 b제곱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얘가 3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란 얘기가 되겠지. 결과적으로 그럼 무슨 말이 되겠느냐. 그럼 30에 2a 플러스 b제곱이라는 건 몇이 나오게 되겠다? 48이 나오게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를 기준으로 잡고 어떻게 문제를 풀겠느냐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 거야. 알겠냐? 자, 어떻게 진행하면 되겠어 이제? 사실 거의 마무리 지어졌잖아. 네. 네? 거의 마무리 지어졌잖아 지금. 뭐 하면 되겠어? 일단 1-b에 1-b를 구하고 싶지? 넘기고 그지? 그래서 1-b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30 로그 30에 1-b분의 1.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는 출제자의 의도야. 그래서 보통 이제 난이도 있는 문제들이 어떠냐면 그러니까 이런 유형들이 되게 어떤 것들이 많냐면 지수 법칙의 활용 파트 문제가 무조건 이 파트로 이렇게 활용을 해. 무조건. 그래야지 문제가 풀려.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쪽으로 들어가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아예 노리고 나온 문제들이거든.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너희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어쨌건 1-b 따로 구하고 2a 플러스 b 따로 구해서 얘네를 나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를 생각을 하는 거지.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그냥 양변 뭐를 취해줄까? 로그 30 그냥 취해버려도 그냥 간단하게 될 거 아니야? 자, 여기 로그 몇을 취해볼까? 로그 30 간단하게 취해버리자고.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무슨 말인지?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쉽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란 얘기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러면 로그의 성질들 중에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물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될 거야. 그렇지만 이런 성질들이 있었단 말이야. 자, 생각 떠올려보자. 자, A에 로그에 B에 C라고 돼 있었어.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쓰기로 했지? C 로그 B. 좋아. A랑 C랑 자리를 바꿔서 쓰기로 우리 약속을 했었어. 그래서 여기는 C에 로그에 B에 A. 물론 다음 시간에 얘네 증명 전부 다 할 거예요. 로그는 전부 다 변형시키는 거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자, 다음 두 번째. 뭐 예를 들어서 밑변환 공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로그에 A에 B라고 이렇게 돼 있어. 밑변환 공식은 어떻게 두 가지가 있었지? 첫 번째 얘기해 볼까? 전체를 역수 취하는 거. 진수랑 밑을 자리를 바꿔버리게 된다면 로그에 B에 A 그리고 전체분의 1이라고 쓰는 방법 이거 하나 있었어. 오케이? 그리고 또 로그 C에 A에 C. 오케이. 새로운 어떤 숫자로 해서 로그 C라고 통일시켜버리면 아래 있는 건 아래에 위에도 마찬가지로 로그에 C라고 이렇게 통일시켜버리게 된다면 위에 있는 건 위에 이렇게 해서 A분의 B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었단 말이야. 기억 잘 해야 돼.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제 하에 들어가게 되는 거야. 기본적으로 봤었을 때 살짝 봐보자. 봐봐. 얘는 이 A 플러스 B 눈으로 정리시켜버리게 된다면 양변 로그 30을 취해버린 거니까 로그의 30을 이렇게 취해버린 거에다가 48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겠고요. 여기 마찬가지예요. 1-b라고 이렇게 통일시켜버리게 된다면 로그에 뭐가 나오는 거니? 30에 뭐가 나와? 10 이렇게 나오는 거 맞니? 됐어? 자, 그럼 어쨌건 간에 예분의 얘 어떻게 된 거야? 예분의 얘가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예분의 얘가 되는 거니까 1-b분의 2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한번 나타내보잔 말이지. 그럼 결과적으로 예분의 얘라고 쓸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다시 로그에 30의 10분의 위에 로그에 뭐 나오니? 30의 몇? 48. 오케이? 됐어? 됐어? 자, 뭐를 노린 거야 지금 이거? 딱 보자마자 얘기해줘야지. 얘 뭐니? 이름 자체가 밑변환 공식이었었지. 그러니까 이게 딱딱 그냥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로 돼야 되냐면 얘들아 지금 배운 지 조금 시간이 지나서 그때그때 빡빡빡빡 이게 떠오르지 않거든? 그래서 지금 개념 수업을 한 번 더 하는 거야. 지금 우리는 개념 수업 한 번 더 하고 문제를 조금 난이도 높은 문제들까지 건드릴 거야. 이 수업이 이름이 심화 수업이야. 그래서 맞지? 기본적인 문제들만 하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어. 그래서 이 정도 되는 난이도 되는 문제들은 계속 진행을 같이 하게 될 거라고. 알았냐? 그러니까 얘는 그럼 어떻게 되겠니? 전체에다가 10에 거듭제곱 10에 거듭제곱 때려버리니까 이거 답 몇 나와? 48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게 되겠다는 얘기지. 오케이? 됐죠? 예,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 또 볼 거 있나요? 22번은 한 가지 힌트만 있으면 되게 쉽게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였었죠? 루트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다시요. 루트 안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음수가 있죠? 음수가 있으니까 이건 보자마자 바로 지수는 뭐가 있어야 된다? 홀수가 있어야 된다. 잠깐 그 얘기가 왜 그런지 한번 다시 얘기해 볼까? 이거 짝수 있으면 왜 안 돼? 그치? 음수의
짝수 거듭 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분모 루트 안에 음수가 들어갔을 때 무조건 홀수 제곱근일 때만 실수를 갖는다는 거 우리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이거 정확하게 다시 얘기하면 아까 했던 거 있지? 짝수일 때 홀수일 때 양수 음수 이거 있잖아. 그거랑 지금 똑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란 말이야. 알았냐? 만약에 짝수 거듭 제곱이라고 얘기를 했었다면 짝수 거듭 제곱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3의 12거듭 제곱 이런 식으로 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그 말은 결과적으로 무슨 말이냐? x의 12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잖아. 실수 범위에서 아예 존재하지 않는단 말이지.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니네가 머릿속에서 문제를 보자마자 바로바로 끄집어내야 된다고. 그걸 알고 있는 게 개념을 알고 있는 거야. 됐어? 자, 계속. 그래서 일단 기억 같은 경우에는 딱 보자마자 너희들이 뭐를 찾았어야 되는 거냐면 n제곱근 루트, 세제곱근 루트 마이너스 10 이렇게 돼 있잖아. 그게 음의 실수이다라는 얘기를 딱 보자마자 아, n은 무조건 홀수가 되겠구나 라는 단서는 무조건 얻어냈었어야 된다는 말이야. 됐지? 오케이. 그리고 다시 n의 이건 3분의 2 거듭제곱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그게 225 이하의 자연수이다. 자, 이걸로 알 수 있는 단서는 뭐가 되겠어? 하필이면 225가 나왔지. 225가 뭐의 몇 거듭제곱이니? 15의 제곱 거듭제곱이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거를 보고 나서 단서를 딱 얻었어야 되는 거라고. 그걸로 범위를 찾아냈었어야 돼. 이렇게 딱 두 가지만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나보다 가가 더 중요해. 알았냐? 이건 문제를 딱 보자마자 무조건 이건 홀수밖에 못 들어가겠구나라는 걸 쓰고 나서 빡 시작을 했었어야 돼. 그리고 또한 누군가 너네들한테 이거 가는 왜 홀수밖에 못 들어가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음수의 홀수 거듭 제곱, 양수의 짝수 거듭 제곱, 음수의 짝수 거듭 제곱, 양수의 홀수 거듭 제곱. 뭔 말인지 아냐? 헷갈리면 안 된다. 맞지? 이거 일단 정리 간단하게 해놓으세요. 시작. 지금 시간 너무 조금 준 거 같니? 아니야. 충분히 줬어 나는. 왜냐면 봐봐. 학교 선생님들이 물어본단 말이야. 갑자기 이제 됐어. 내가 그냥 해줄게 이제. 봐봐. 오케이, 봐봐. 그러니까 얘를 왜 지수법칙으로 지금 마무리 지을 수 없는지는 파악을 했지. 그러니까 이유가 이거야. 맨 마지막에 구하라고 하는 식을 보게 되면 10. 그러니까 이 문제를 이제 로그 파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수만 가지고도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 해법은 무조건 이렇게 나와. 봐봐. 1-b에 2a 플러스 b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지금 너희들이 뭐 때문에 못 푸는 거냐면 얘 때문에 못 푸는 거거든. 아니 지수법칙만 가지고 노는 거면 지수들 어쨌건 정리할 수 있단 말이야. 1-b 어쨌건 여기 2a 플러스 b 집중 이거 정리하는 건 1도 아니잖아. 정리했어. 근데 정리하고 나서 너희들이 로그를 취하게 될 건지 아니면 지수법칙으로 문제를 풀 건지를 이제 기로에 쓴 거란 말이야. 내 말 한번 들어볼래 얘들아. 봐봐. 지금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실은 여기가 지수에 써있는 지수들인데 걔네들이 나누기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거든. 그치? 그럼 얘는 무슨 말이냐면 사실 이거야. 봐봐. 이 밑이 10에 1-b에 관련된 어떠한 아니면 뭐 10이 아닐 수도 있어. 뭐 a에 아니면 b에 아니면 c에 뭐 p라고 쓸까? p에 1-b에 관련된 어떤 게 돼 있었으면 거기에 1-b분의 2a 플러스 b에 대한 거듭제곱을 해서 얘네들을 약분시킬 수가 있지 않겠느냐. 너희들은 거기다 타겟을 맞췄어야 된다는 말이야. 알겠냐? 이제 눈에 딱 보이잖아 얘들아. 봐봐. 그래서 이게 이 연습을 지금 많이 해줘야 되는 게 얘들아. 그래 난 로그를 배웠으니까 로그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게. 와 맞았다. 예 하고 끝날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맞은 것까지는 좋아. 잘했어. 잘했는데 그러면 이게 하필이면 그냥 지수 파트인데 지수 파트로만 풀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들을 계속 해줘야 된단 말이야. 맞지? 스스로 문제를 풀 때 본인을 계속 이렇게 막 만들어야 돼. 그냥 답 맞았다 끝 하고 넘어가지 말라고. 오케이? 봐봐. 얘는 딱 봤었을 때 너희들이 무슨 생각했었어야 되느냐. 자, 첫 번째. 자, 30에 1-b제곱이 10이 나온다는 거. 이걸 일단 집중을 했었어야 되고요. 오케이? 자, 두 번째. 30에 2a 플러스 b. 얘가 바로 지금 몇이 나왔어? 48이 나왔다는 거. 이렇게 두 가지만 집중했었으면 이 문제 끝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원래 처음에 10이라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분모에 1-b가 있는 걸 보고 나서 짜증났던 거잖아, 사실. 그지? 그럼 1-b를 없애주면 되는 거잖아. 이해됐니? 그럼 1-b 대신에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럼 다시 생각을 해봐. 10 대신에 지금 뭘 넣을 수 있어?
30의 1-b승을 넣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 대신에 30의 1-b제곱을 이렇게 넣어주겠다는 얘기야. 근데 거기다가 지금 뭐라고 돼 있는 거니? 1-b분의 뭐라고 돼 있어? 2a 플러스 b제곱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거잖아. 됐어? 그럼 얘네들 그냥 곱해서 약분돼서 없어지게 될 거 아니야. 근데 사실 상대적으로 이제 맨 결과적으로 남은 거 봐봐라. 뭐 남았니? 30에 2a 플러스 b 나왔잖아. 근데 우리 벌써 정하지 않았어? 30에 2a 플러스 b 48이라고? 이거 48이지. 됐어? 뭐? 됐어요. 됐어? 오케이? 됐죠? 그러니까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너희들이 이제 평상시 연습할 때 지수로만 문제를 풀어봐야지 라는 연습과 로그로도 한번 풀어볼까 라는 이 두 개의 연습을 좀 자유자재로 해줬으면 좋겠어. 맞지? 출제자의 의도는 사실 이쪽이 더 가까워. 그냥 이 식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냥 나눠버리면 되는 거니까 출제자의 의도는 밑변환 공식을 써라. 이쪽이 조금 더 가깝거든? 근데 어지간하면은 평상시 문제를 풀 때는 연습을 이렇게도 저렇게도 몇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는 게 좋단 말이야. 오케이? 둘 다 정리해주세요. 시작. 자, 가볼게. 지금 반감기 문제는 되게 쉽게 나온 문제인 거야. 뭐 예를 들어 지금은 2배가 됐니 아니면 절반으로 줄어들었니? 2배가 됐어? 몇 년이 지났을 때 2배가 됐대? T시간 지났어요. T시간 지났을 때? 그럼 여기 한번 잘 봐봐 얘들아. 봐봐. 원래 A라는 양이 있었다고 한번 쳐보자 얘들아.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T시간이 이렇게 딱 흘러버렸어. 그럼 2배가 돼버렸잖아. 그러니까 이 양이 2배가 됐어. 그러니까 이 A가 된 거란 말이야. 맞니? 자, 계속 얘가 T시간이 흘러버리게 된 거란 말이야. 봐보자. 여기가 T시간이 흘렀다. 여기가 T시간이 이렇게 흘렀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는 뭐가 될까, 양이? 2의 제곱에 A가 이렇게 돼버리겠지. 됐어? 됐지? 계속. 여기가 T시간이 흘러버렸어. 그럼 여기는 다시 뭐가 나오게 되겠니? 당연하지. 2의 세제곱에 A가 이렇게 나와버리겠지.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 OT만큼이 지나게 되면 원래의 몇 배가 되겠는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건 당연히 풀 수 있는 거란 말이야. 자, 그게 아니라 이제 얘가 원초적으로 어떤 문제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냐면 이 식은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아. 봐봐. 2분의 1에 T분의 T 이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2에 T분의 T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 여기가 밑이 2분의 1이 쓰느냐 2를 쓰느냐. 그래서 반감기라는 건 절반씩 줄어든다라는 건 이 식으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2배씩 늘어나게 된다는 건 이 식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설명을 한번 해주도록 할게. 잘 봐. 문제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 쳐보자. 우라늄이 있는데 우라늄 뭐 A라는 놈이 있어. A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정확하게 몇 년이 지나면 이게 절반으로 줄어드냐면 120년이 이렇게 지나게 된다면 얘가 2분의 1 A가 이렇게 딱 돼버려. 괜찮니?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얼마만큼 지나면 되겠어? 120년이 지나면 되겠지. 그럼 뭐가 되겠니? 2분의 1의 제곱에 A가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됐어? 이렇게 흘러갈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흘러갈 건데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이러한 형태로 한번 나타내봐라 이 얘기가 되는 거란 말이야. 한번 잘 봐. 지금 여기에서 반감기가 얼마만큼으로 됐느냔 말이야. 120년이라 그래 얘기를 했지. 그럼 2분의 1에 120년 분의 T가 된다. 라지 T, 스몰 T 바꿔서 쓸까? 그게 조금 더 익숙하지 얘네들한테. 이거 라지 T분의 스몰 T라고 쓸게요. 라지 T분의 스몰 T. 여기도 라지 T분의 스몰 T라고 이렇게 쓸게요. 오케이? 그럼 여기도 그럼 120분의 스몰 T라고 이렇게 쓰는 게 조금 더 익숙하게 되겠지. 한 번 더 그럼 왜 식을 이렇게 만든지 한번 내가 얘기를 해볼게. 잘 들어봐. 봐봐. 자, T에다가 120을 이렇게 넣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몇 승 되는 거니? 전체 수가? 얘기해줘봐. 2분의 1 되지? 괜찮니? 자, T가 이번엔 120이 아니라 240을 이렇게 딱 넣어버리면? 그렇지? 2분의 1이 뭐가 돼? 제곱이 되는 거잖아. 이거잖아. 봐봐. 자, 120년이 되게 된다면 2분의 1이 돼버리는 거고 거기서 120년이 더 지나게 된다면 2분의 1의 제곱이 딱 돼버린다. 이 식이 딱 완성이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반감기식은 우리가 무조건 좀 알고 있는 게 좋아. 오케이? 그러니까 반감기 T를 분자에 넣을지 분모에 넣을지 그건 식마다 달라. 오히려 2분의 1로 잡았는데 2배로 늘어나는 식이 나오게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는 그냥 라지 T 분모에다 넣고 2분의 1의 거듭제곱으로 진행을 하건 2의 거듭제곱으로 진행하건 둘 중에 하나로 진행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형태란 말이야. 알겠니? 자, 지금도 봐봐. 얘들아. 얼만큼 지나면은 지금 2배가 된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해줬지? 이제 그 문제를 다시 한번 가보자. 문제가 몇 번이었었어? 22번? 26번이요. 26번 이렇게 되는 거지. 자, 26번 한번 가볼게. 봐봐. 자, 26번 보자면 자, t년이 흘렀을 때 양이 얼만큼이 됐다? 2배가 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줬지. 그지? 그러면 사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야. 자, 2에 t분의 t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지금 얼마만큼 흘렀다 그랬다고? t년만큼 흘렀다고 얘기를 했다고. 오케이? 그럼 이건 반감기가 뭐가 되는 거야? t가 되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써보자. 얘는 자, 2에 t분의 얼마만큼이 흘렀느냐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됐지? 자, 근데 그게 지금 몇 배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 문제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니? t시간 후에 2배가 늘어났다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반감기, 이건 2배가 늘어나는 거지. 뭐라고 할래? 배감기? 아니야. 늘어나니까? 배증기? 모르겠어. 아무튼 이렇게 했었을 때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물어보게 된 게 뭐야? 16시간 경과했을 때 몇 마리 16시간이 경과했을 때 몇 마리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물어봤어? 오케이? 그럼 다시 t시간이 흘렀을 때 2배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을 텐데 그 중간에 8시간 지나면 8마리로 늘어나는. 오케이, 좋아. 자,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게 몇 시간이 지나면? 8시간이 지나게 된다면 그게 몇 마리가 된다고? 8마리가 된다고. 그러니까 이건 2배로 늘어난 게 아니잖아. 그럼 몇 배로 늘어난 거야? 8배로 늘어난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거기에 맞춰서 식을 세워주면 되는 거야. 자, 8배가 됐잖아. 오케이? 그럼 8에 반감기, 그러니까 우리가 반감기라고 흔히 잡아뒀던 그 시간이 지금 몇 시간이 남았어? 8시간이 남은 거지? 거기에 몇 시간이 흘러가게 되니? t시간이 흘러가게 된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 거란 말이지. 이해됐니? 한 번 더 확인해 볼까? 한 번 더 확인해 볼게. 봐봐. 얘들아, 이 법칙에 따르게 된다면 말이야. 이게 어쨌건 8을 곱한 거니까 8시간이 더 지나게 된다면 얘는 지금 몇을 곱한 게 되겠어? 8, 8에 64가 되겠지. 오케이? 괜찮아? 괜찮지? 자, 여기 t에다가 내가 한번 대입시켜 볼게. t에다가 처음에 8 대입시키고 t에다가 두 번째 16을 한번 대입을 시켜보겠다고 얘들아. 알았냐? 자, 그럼 여기는 8의 몇 제곱 나와? 1제곱 나오지? 여긴 8의 몇 제곱 나와? 2제곱 나오지? 문제에서 설정해준 대로 우리가 진행을 하게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 문제에서는 사실은 너희들이 어떤 게 지금 포인트냐면 이건 문제를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문제를 이렇게 정확하게 식을 세워놓고 나서 풀었냐 아니냐, 이게 지금 이 문제에서는 제일 중요한 문제인 거야. 알았지? 여기를 통합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반감기 문제라고 부른다. 로그 파트 들어가게 되면 활용해서 이거 되게 많이 나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어렵게. 근데 이게 어떤 게 어렵냐면 반감기가 되는 기간을 알려주면서 이 식을 알려주는 문제가 있어. 그건 문제가 어렵지 않아. 근데 이 식을 안 알려주고 이 식을 니네가 외우고 있어야지만 풀 수 있게 나오는 게 간혹가다 나온단 말이야. 그게 이제 반감기 문제에서 난이도 상문제는 다 그렇게 나와. 그래서 이 식은 지금 정리를 해놓고 그리고 반드시 머릿속에 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단 말이야. 됐죠? 오케이, 정리해주세요. 시작.